점점 미국에서 외국인 인재들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대학생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후 국제 무대에서 한 발언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 독일 청년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이리 화제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3 대학생이죠. 어릴 때부터 실리콘밸리가 꿈이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상상을 하며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12살 때 처음 아이폰을 만져봤는데 그 매끄러운 터치감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도 이런 혁신적인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하며 작은 앱들을 만들어봤고 해커톤 대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학점 관리는 물론이고 영어 실력 향상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국제 교환학생들과 함께하는 영어 스터디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고 CNN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아침 8시쯤이었을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H1B 비자 스폰서 비용 연간 10만 달러. 인상 발표라는 제목이 빨간 글씨로 깜빡이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잘못 본 줄 알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10만 달러라니요? 유로로 계산해봐도 9만 유로가 넘는 금액이었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억 원을 훌쩍 넘는 거액이었죠. 기존 비자 스폰서 비용이 연간 10,000달러 정도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의 10배가 뛴 셈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찔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미국 취업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토플 점수를 올리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듣기 연습을 했고 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해 매일 밤 12시까지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죠. 여름 휴가도 포기하고 베를린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급여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는 정말 미안했지만 용돈도 최대한 아껴가며 영어 회화 학원비를 마련했어요. 룸메이트 엘리자베스가 안나, 너는 정말 대단해. 나라면 벌써 포기했을 거리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12시간씩 공부하며 살다시피 했거든요. 친구들이 안나, 오늘은 좀 놀자. 맥주 한잔하러 가자고 해도 미안해. 저는 과제 좀 더 해야 해. 다음에 꼭 갈게라고 거절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때로는 외로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거대한 장벽이 생기다니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외국인 개발자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10만 달러라는 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채용하려고 할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 있어 하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견기업들도 이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책상 옆벽에 정성스럽게 붙여놓았던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로고. 스티커들이 갑자기 너무나 멀고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나는 미국에서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약속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뉴스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가는 거 당연히 막아야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사람들 취업 먼저 생각해라.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일자리 못 구한다. 이런 반응들이 수백 개씩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꿈을 품고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빠, 엄마, 저는 미국에서 꼭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그날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비자 거절 통지서를 받는 악몽을 꾸었어요. 정말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 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교수 연구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일본인 대학원생 사토가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제보다 2살 많은 선배였어요.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베를린 공대로 교환학생을 온 케이스였죠. 평소 자신감이 넘치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도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언제나 냉철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교수님이 최근 미국 비자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시자 사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시아 학생들에게는 미국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글로벌 인재를 제대로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귀가 번쩍 뜨였거든요. 사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제도적 한계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만큼의 창업 생태계나 글로벌 네트워킹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유럽 쪽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토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만큼의 기회는 아니죠. 결국 미국이 문을 완전히 닫는다면 우리 같은 아시아 인재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선택권만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토는 정말 현실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회에 대해서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았고요.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관련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정부 글로벌 인재 특별비자 신설 발표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또 형식적인 정책 발표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최대 5년 거주 허가를 주고 주거 지원과 생활 정착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IT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정책이 나와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니까요. 점심시간에 학생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미국 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안나, 너 괜찮아? 어제부터 계속 우울해 보이던데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미국 비자 비용 인상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아.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 그러자 인도에서 온 라지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10만 달러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모두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막막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룸메이트 엘리자베스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희들 한국 쪽 소식 들어봤어? 요즘 한국에서 외국인 개발자들 많이 찾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디서 들었어? 엘리자베스는 내 친구가 서울에서 인턴십하고 있는데 거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 가능하고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게 장점이 된다고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사토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거든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한국의 IT 산업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었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상당히 활발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인재 전략이라는 주제였는데 평소라면 별로 관심 없었을 내용이었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꽤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강연자 중에 한국에서 온 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수라는 이름의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는 IT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되었어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김현수 전문가는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재 시장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벽을 세우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문을 활짝 열고 있어요 라고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문화적 적응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인재 친화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제시했어요. 현재 서울과 판교, 부산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개발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언어 장벽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IT 기업에서 영어가 업무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숫자였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000명이 넘는 외국인 IT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원래 미국을 목표로 했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토가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던 기회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수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인재 특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비자 절차 간소화는 물론이고 주거 지원,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개발자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현수가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미국은 장벽을 세웠지만 한국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컴퓨터 공학과 학생입니다. 미국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한국에서의 기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김현수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은 지금 제대로 된 글로벌 인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젊고 열정적인 개발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김현수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김현수의 말들을 곱씹어봤어요. 정말 한국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외국인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인 개발자들의 후기였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영어로 충분히 소통 가능했다. 한국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줬다. 업무 환경이 생각보다 글로벌하고 혁신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주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의 조언에 따라 베를린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사관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글로벌 인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T 전공자들에게는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고 한국 도착 후 정착 지원까지 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주거 지원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단순히 와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미국 비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IT 산업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역동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잘 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베를린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개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의지만큼은 똑같았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 개발자 피에르는 나도 원래 실리콘밸리가 목표였는데 비자 문제로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했어. 그런데 와보니까 여기도 정말 매력적인 곳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프리아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서 놀랐어. 특히 AI나 빅데이터 분야는 정말 앞서가고 있더라고 했어요. 첫 주는 한국어 기초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정말 어렵게 느껴졌지만 일상 회화 정도는 금방 익힐 수 있었어요. 특히 IT 용어들은 영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상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강남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견학했을 때였어요. 정말 넓고 쾌적한 공간에 최신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활발했어요. 와,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무대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젊은 개발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고 국적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게는 미국보다 더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적어도 가능성만큼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기업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개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을 본 곳은 판교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페이위드였는데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모두 영어로 대화해 주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안나 씨, 유럽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인재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외국인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의 자회사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어요. 팀장님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발자들이 모여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안나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회사 내부 분위기였어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익숙했던 업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게임 회사 면접도 봤습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대학 시절에 만든 작은 게임 프로젝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안나 씨의 게임에서 유럽적인 감성이 느껴져요. 한국 게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건 한국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한국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만에 세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에서 인턴십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여러 개의 기회가 생기다니요. 물론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정말 인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진 곳은 판교의 핀테크 스타트업이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팀원들도 모두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맡게 될 업무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결제 시스템 개발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개발자와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마이크라는 선배였는데 한국에서 일한 지 이미 2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안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도 많이 걱정했어. 언어도 문제고 문화 차이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 걱정이 기우였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많고 외국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이크는 더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업무적으로는 영어로 충분히 소통 가능하고 오히려 글로벌한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인 개발자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그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엄마, 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찾았어요. 미국이 아니어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도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페이위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셨어요.
안나 씨,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팀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팀원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해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제가 맡게 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결제 API 개발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는 업무였어요. 유럽의 결제 시스템과 규제 환경에 대해 아는 만큼 팀에서도 저를 중요한 브릿지 역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지만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참여했어요. 한국 개발자들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적인 깊이도 깊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속도도 빨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함께 일해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코드 리뷰 문화였어요. 서로의 코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배운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저도 팀의 한 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어요. 독일의 결제 시스템을 참고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이었는데 팀장님이 안나 씨의 글로벌한 시각이 정말 도움이 돼요. 이런 관점은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외국인이라는 게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가진 독특한 강점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좀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안나 씨, 독일 음식도 궁금해요. 언제 한번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해주어서 더욱 친근감을 느꼈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영어로 충분했지만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녹아들고 싶었거든요. 특히 동료들과 더 편하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팀 분위기에도 더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명동, 홍대, 강남 등을 둘러보면서 이 도시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음식점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사장님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어르신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저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미국에 대한 꿈을 포기했다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는 감사함이 훨씬 컸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쌓아가는 경험들, 그리고 점점 명확해지는 미래 비전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제가 개발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유럽 시장을 겨냥한 결제 솔루션이 주목을 받으면서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직접 발표 요청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팀장님과 동료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나 씨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독일에서 절망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 비자 비용 폭등으로 인한 좌절, 사토의 부정적인 전망, 김현수 전문가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컨퍼런스 당일, 저는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밝게 비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안나입니다라고 시작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꿈을 펼치려고 했던 평범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 정책의 변화로 인해 그 꿈이 막혀버렸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결제 솔루션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만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발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융합한 결과물이에요. 독일에서 배운 보안 표준과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거죠. 화면에 프로젝트 결과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결제 성공률이 30% 향상되었고 보안 사고는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 만족도가 9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은 비자의 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에서 제 미래를 시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은 어땠나요?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다른 외국인 개발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등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고 글로벌한 관점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분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을 제 제2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곳에서 더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한국과 유럽을 잇는 기술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한국 기업의 임원분들, 다른 외국인 개발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분들까지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 대학생이 다가와서 한 말이었어요. 누나, 저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누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정말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팀장님이 안나 씨 덕분에 우리 회사도 많이 알려졌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이 팀의 일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수백 명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밤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룸메이트 엘리자베스는 안나, 너 정말 달라졌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는 나도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 안나가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니까라고 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건 단순히 일자리나 비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어디서든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이후 제 삶은 또 한 번 크게 변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다른 외국인 청년들도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과 동료들이 안나 씨의 진솔한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격려해 주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첫 번째 홍보 활동은 유럽에 있는 한국 영사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화상 세미나였어요.
베를린, 파리, 런던, 로마 등 여러 도시의 영사관에서 현지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주 발표자로 나서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는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안나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젊은 얼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해 꿈이 막혀버린 것 같아서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험담들을 들려주면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대안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관점, 다양한 문화적 경험, 그리고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언어 문제는 정말 괜찮나요? 한국 기업의 근무 문화는 어떤가요? 생활비는 감당할 만한가요? 등등 실질적인 궁금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장점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개별 상담 시간도 가졌어요. 독일의 한 학생은 안나 씨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국에 도전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프랑스의 취업 준비생은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더 알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기회에 대해 문의하는 메시지들이 매일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과 한국 생활 팁들을 정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로 번역해서 올렸더니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개발자의 하루, 한국 기업 면접 준비 팁, 서울 생활 가이드 같은 실용적인 글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었어요.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배려해 주기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외국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안나 씨 덕분에 우리 회사도 글로벌 마인드가 더 강해졌어요 라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석 달 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새로 도착하는 외국인 인재들을 맞이하는 환영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바로 그 공항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꿈나무들을 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젊은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몇 달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모든 게 그때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멋진 꿈을 펼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순간 한 독일 청년이 혹시 안나 씨인가요? 블로그 정말 많이 읽었어요. 안나 씨 때문에 한국 오기로 결심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요.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 도착하는 인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대형 전광판에는 비자의 벽, 한국은 기회의 문으로 바꿨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꿈과 함께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